자,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라인 양 끝에 15m를 남기고 가운데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고 그걸 다중작업이니까 뭐 여러 개의 객체를 한 번에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라는 말이겠죠. 자, 이렇게 선이 있을 때 랭슨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토탈 전체 길이를 사용을 해서 15로 입력을 하면 객체를 선택했을 때 클릭한 점 반대쪽에 입력한 길이만큼의 선으로 객체가 조절이 됩니다. 그거를 요걸 복사를 해 놓고 한쪽으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리슨 만들 때 정말 기초적인 걸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 요게 가운데 이렇게 지우고 싶다 라고 하셨는데 가운데 지우는 게 아니라 요 선 그대로 두고 요만큼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요 친구를 지워버려도 결과값은 같겠죠. 그렇게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렇게 그려볼 건데 그러려면 선을 그릴 때 좌표값을 입력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내용대로 커맨드를 사용을 하면 커맨드 라인 해가지고 P1, P2 하고 엔터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는데 그러려면 요 점의 좌표는 가져올 수 있겠죠. 요 점의 좌표랑 같다고 치면 요 점의 좌표는 요 선에 저장이 돼 있고 요 점의 좌표도 선에 저장이 돼 있으니까 갖고 올 수 있는데 요 끝에 점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DXF 코드에 그 답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 자, DXF 코드 라인의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자, 라인의 코드에 보면 100번에는 마커가 있고 39번에는 두께, 0번에 스타트 포인트 WCS 상의 시작점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11번에 WCS 상의 끝점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길이는 저장이 되어 있지 않고 시작점과 끝점의 길이를 계산을 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특성창에서만 봐도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죠. X점, Y점은 시작점, 끝점은 제어를 할 수가 있지만 길이값은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시작점, 끝점에 의해서 각도도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고 길이값도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 점의 좌표는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요 점이랑 요 점의 좌표는 쉽게 구할 수가 있지만,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길이라는 값이 있죠. 길이. 그리고 각도 값도 가지고 있습니다. 각도 값은 두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계산을 해내면 쉽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비록 여기에는 DXF 코드에 따로 저장이 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지만, 자, 각도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고 길이값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해서 선을 만들고, 왜냐하면 시작점, 끝점 알고 있으니까 시작점, 끝점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선 2개 만들고 원래 있던 긴 선은 지워버리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똑같이 마찬가지로 메모장 하나 열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적어주면 되는데, 자, 일단 한 개만 선택하는 걸로 만들어 볼게요. define 펑션의 커맨드 예제니까 AA로 잡고 변수 설정 아직 안 했으니까 열고 닫고, 그 다음에 객체 하나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DXF 코드 값을 가져오는 거.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죠. 자, 객체의 정보 값을 가져오려면 entget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 됩니다. entget. 이 친구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entget을 어떻게 쓰느냐? entity get을 할 때 뒤에
뒤에 객체의 이름을 적어줘야 돼요. 객체의 이름. 자, 보면 엔티티의 이름이 들어가야겠죠. 근데 엔티티의 이름을 정할 때 예제에서는 엔트레스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엔트 셀렉트. 한 개만 선택할 때는 엔티티 셀렉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렇게 값이 가져와져요. 한 개의 쌍으로 가져와지는데 앞에 거는 우리가 필요한 객체의 이름이고 뒤에 거는 객체 선택할 때 사용한 좌표 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 중에서 앞에 거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엔트 셀인데 여기에서 앞에 거만 필요하니까 가로 뒤에 거를 잘라서 앞에 거 한 개만 갖고 와줍니다. 그럼 요게 이제 엔티티의 이름이겠죠. q 엔티티라고 저장을 할까요? 객체의 이름을 엔티티로 저장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엔트겟의 엔티티 이렇게 해서 객체의 정보를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것도 여기다가 합쳐서 한 번에 할 수는 있긴 하지만 뭐 순서상 seq 엔티티로 카의 엔트셀로 이렇게 기능을 사용을 해주면 객체의 이름만 추출을 해낸 거죠. 그 다음에 엔트겟에 가져온 거 엔티티 이렇게 하면 객체의 DXF 코드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DXF 코드를 전체를 갖고 왔는데 이 전체를 갖고 온 이유는 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도면층 원래 있던 거 그대로 쓰고 뭐 그런 거를 세부적으로 설정을 해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비록 적진 않으셨지만 뭐 새로운 도면층을 만들겠다 그런 거 이제 함수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고 저는 원본 그대로 만든 걸 만들어 볼게요. 절대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고요. 응용해서 제가 설명할 거 응용해서 따로 코드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엔트 get으로 갖고 왔어요. 객체의 정보를 갖고 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10번에 저장되어 있는 이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 친구가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게 이 친구를 많이 써요. ASSOC 그러니까 association 입력한 거랑 연관되어 있는 항목의 값을 리스트에서 추출을 해주는 건데 자 여기에서 예제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런 리스트가 있어요. 요런 리스트 중에 사이즈라는 친구를 갖고 오는 거예요. 사이즈라는 친구 AL이라는 리스트 중에서 사이즈라는 문자열을 검색을 해라. 그러면 요렇게 요 리스트 전체 중에서 요것만 추출을 해주는 겁니다. AL이라는 리스트 중에 weight라는 걸 검색을 해라. 그럼 weight가 없죠? 없으니까 없다, 비어있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10번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갖고 온 리스트 갖고 왔죠? 여기에서 ASSOC 요게 리스트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10번 시작점에 대한 좌표가 필요해요. 그럼 점을 갖고 왔죠? 그러면 이 친구를 뭔가로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SP 그러니까 스타트 포인트라는 친구로 저장을 해줬습니다. 자, 요거 이제 되나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 요렇게 추출이 됩니다. 요 전체 리스트 중에 10으로 시작하는 거 어딨냐 찾아라. 그래서 10번 들어간 거 요거 있네. 그래서 요거를 검색을 해서 SP에다가 저장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10번은 필요가 없죠. 뒤에 있는 좌표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중에 앞에 있는 걸 날리고 두 번째 것부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setQ인데 스타트 포인트의 코디네이트 좌표인데 CDR
앞에 거 한 칸을 날리는 CDR라는 친구를 써서 이렇게 저장을 해줍니다. 혹시라도 또 안 찾아보실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찾아보면 CDR이라는 친구의 정의까지 이렇게 찾아보면 CDR 리스트 사용을 하면 a list containing all but the first 앞에 한 개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갖는 리스트를 반환한다. A, B, C 세 개 중에 CDR을 쓰면 맨 앞에 있는 A만 제거를 해주는 거고요. A랑 B가 묶여 있으면 요 A랑 B랑 묶여 있는 걸 하나의 엘리먼트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통으로 날리고 남은 C만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CDR로 해볼까요? CDR SP 스타트 포인트에 저장된 거에 CDR을 사용을 해주면 이렇게 좌표만 남죠. 10번은 날라가고 그럼 요거를 SPC라는 값에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SPC 호출을 해보면 이렇게 좌표만 깔끔하게 나오죠. 자, 그러면 시작값을 했어요. 그러면 끝에 값도 엔드 포인트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엔드 포인트는 EP로 할게요. 엔드 포인트의 좌표. 엔드 포인트는 11번에 저장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주면 11번에 저장되어 있는 엔드 포인트의 좌표가 EPC 엔드 포인트 코디네이트에 저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림판으로 넘어가면 요 점의 좌표랑 요 점의 좌표를 구했어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알아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함수가 일단 디그리 각도 계산을 해야겠죠. 근데 각도는 리습에서는 라디안을 사용을 합니다. 앵글이라는 친구로 재주면 되는데 이것도 상황에 맞춰서 포인트 2개로 각도 계산하는 것도 있고 각도를 직접 찍어서 하는 것도 있고 절대좌표 0,0에서부터의 각도를 재는 것도 있고 펑션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앵글이란 걸로 사용을 하면 포인트 1과 포인트 2 두 점의 좌표를 입력을 해서 각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시작점과 끝점의 좌표를 갖고 있죠. 이렇게 해서 끝점을 갖고 있습니다. 엔드 포인트 이렇게 두 개를 했죠. 그러면 앵글이라는 친구로 SPC, EPC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의 각도를 하면 이렇게 라디안 값으로 가져와줘요. 라디안 값으로. 요걸 오토 리습에서는 각도를 라디안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거를 디그리 360도 기준으로 도수로 변환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그게 따로 리습 기능 자체에서는 굳이 변환할 필요는 없어요. 요 값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치수나 뭐 문자 같은 걸로 뽑을 땐 변환을 해줘야 하지만 자 어쨌든 각도는 이렇게 하면 두 점의 각도는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 나왔고 각도 나왔죠. 그러면 거리 값은 가지고 있는데 이 각도와 거리 값으로 좌표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알아봐야겠죠. 그런 기능 당연히 들어가 있죠. 물론 이제 라인으로 상대좌표, 극좌표 사용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보편적인 기능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폴라라는 친구. 이 친구로 검색을 하시면 어떻게 쓰는지 예문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보면 폴라 펑션 이름이고요. 그리고 포인트 시작점에서 앵글의 각도로 일정 거리만큼 있는 점을 리턴을 해줘요. 리턴 UCS 3D 포인트 specified angle and distance from a point. 한 점에서 특정 각도와 특정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을 반환을 해준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작점
각도, 끝점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하겠네요. 각도 이미 구해놨죠. 그리고 거리값은 저는 예를 들어서 10으로 할게요. 15m로 하고 싶다. 그럼 15,000으로 하시면 되겠죠. 각도, 거리 있고, 그럼 포인트, 시작점. 시작점의 좌표에서 이렇게 했고, 폴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점의 좌표가 나옵니다. 그럼 점의 좌표가 나왔으면 뭔가로 저장을 해야겠죠. 스타트 포인트 다음번에 있는 점이라 그래서 SP1로 저장을 할게요. 자, 그러면 제대로 되나 한번 봐야겠죠. SP1번의 좌표가 이렇게 추출이 돼서 나옵니다. SP 좌표는 여기 있고 SP 여기 있고 SP1번의 좌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점을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선을 그리면 됩니다. 선을 그리면 되는데 물론 커맨드로 라인으로 뭐 이렇게 해서 그려도 돼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객체의 정보를 추출을 해냈잖아요. 엔트겟으로 객체 정보를 추출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앞에서 해주면 나았을 텐데 어쨌든 엔트겟 엔티티 이 친구로 객체의 정보를 추출을 해낼 수가 있죠. 그럼 이 친구에서 객체의 이름을 빼줘야 새로운 데이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객체의 이름은 이 선에 들어가는 고유한 값이거든요. 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는 첫 번째 마이너스 1번 요게 고유한 값입니다. 물론 요거에 덮어 써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기는 한데 문제가 되긴 하니까 오류로 측정해서 판단하기도 하니까. 자, 여기에서 앞에 거 하나 뺄 때는 CDR. 그러면 도면에 객체의 이름을 빼고 나머지 정보들 시작점, 끝점, 각도 뭐 이런 정보들을 추출을 해낸 거죠. 그럼 요거를 뭔가 딴 걸로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도면 요소 이름만 뺀 나머지 값들, 선에 대한 정보들을 쭉 데이터로 뽑은 거예요. 도면층, 뭐 선 두께 뭐 이런 거 쭉 뽑은 거죠. 그거를 거기에서 우리가 수정할 거는 SP1이죠. 여기서 SP고 SP1이고 여기 EP죠. 지금 엔드포인트 방금 추출한 건 SP에서 EP까지의 선인데 이 EP의 값을 SP1로 바꿔주면 새로 만들 객체의 정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게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리스트에서 특정 항목을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 항목이 뭐냐? 11번 항목이죠. 엔드포인트 EP를 SP1로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럴 때는 또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요 함수를 사용을 하면 특정 항목을 교체를 해줄 수가 있어요. 리스트에서 new 아이템, old 아이템,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어떤 특정 아이템을 새로운 아이템으로 교체를 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자, 예제를 보면 샘플에 A, B, C, D, B라는 친구가 저장이 돼 있어요. 거기에 B 대신에 QQ를 집어 넣어라. 어디에? 샘플이라는 리스트 중에서 B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QQ라는 걸로 바꿔라. 그러면 B가 하나, 두 개 들어있죠. 그러니까 A, QQ, CD, QQ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서 Z를 바꿔라. 근데 Z가 없으니까 원본 항목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CD라고 묶여있는 친구를 QQ로 바꿔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예제를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예제를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이 친구가 조금 알아두면 좋은데, 자, 10번 항목에 들어있는 ASS, OC, Associate. 자,
여기에 10번 항목에 난 영상에서 한번 봤었는데, 자, ASOC가 뭐냐? Search an association list for an element and return that association list entry.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특정 항목을 검색을 해서 추출을 해놔라는 친구죠. 요게 필요한, 요거까지 병행해서 사용해야 될 이유는 각 항목이 이렇게 가로로 묶여서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는 11번 항목을 추출을 해서 그 뒤에 있는 것만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걸 검색을 해놔야 돼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ASSOC고요. 거기에서 검색해놓은 거를 올드 아이템으로 삼아서 이제 새로 나오는 거를 바꿔주면 된다, 요런 뜻이죠. 자, 요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자면, 일단 여기에서 new 아이템, old 아이템, 리스트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죠. 근데 여기서 리스트는 이미 정해져 있죠. 엔티티 데이터. 엔티티 데이터에서 검색을 해낼 거야. 그러면 old 아이템, new 아이템만 정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old 아이템이 뭐냐? 이 11번이죠. ASOC인데 11번 엔티티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11번 항목을 old 아이템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new 아이템. new 아이템은 뭐냐? new 아이템은 SP1번 여기인데, 요렇게 검색을 해내면, 앞에서 여기 EP에다가 저장을 해놨었죠. 그래서 요 EP에서 엔티티 데이터, 그냥 위에 있는 거 써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씁시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EP, 그러면 항목의 이름 앞에 11번이 딸려서 나와요. 근데 SP1번에는 11번이라는 항목이 붙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리스트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cons 11 SP1,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영상 보면 더 나오겠지만, 이 친구는 리스트에 아이템을 하나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맨 앞에 추가를 해줍니다. New first element list or item. 그러니까 항목이나 단일 항목이나 리스트에다가 맨 앞에 뭔가 하나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BCD라는 리스트 앞에 A를 추가한다라는 게 이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SP1번의 좌표값 앞에 11번이라는 친구를 추가를 해서 땅 SP1, 그러면 좌표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11번 항목이다. 11 SP1, 그래서 앞에다가 11번이라는 걸 추가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추가된 걸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 주면 된다, 이런 뜻이죠. 자, 11번으로 추가한 거를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자, 여기 있죠. 리스트 중에서 11번 항목을 검색을 해라. 그 아이템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걸로 바꿔서 다시 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또 저장을 해줘야겠죠. q 새로 만들 선의 데이터인데 스타트 포인트에서 만들 거다. 요것도 그냥 제가 정한, 임의로 정한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크게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데이터 값이 다 저장이 돼 있는 거죠. 그 저장이 돼 있는 거를 선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ent make. 이렇게 해주면 시작점에 선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똑같이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어디에? end 포인트에. 자, 엔티티 데이터 그대로 갖고 왔죠. 그 다음 여기에서는
엔드포인트 여기도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짠짠짠. 다시 지워주고 sp1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EP1을 엔드포인트에서 요 앞에 있는 점 요걸 EP1이라는 걸로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앵글 바꿀 때에는 SPS에서 EPC가 아니라 EPC에서 SPC죠. 여기서 요로 보는 각도랑 여기서 요로 보는 각도는 당연히 다르니까 벡터에서 배우죠, 초등학교 때. 자, EPC, SPC 각도를 바꿔주고 길이는 그대로고요. 시작점도 EPC 요 점의 좌표에서 이렇게 각도를 정해서 길이는 요걸로 해서 SP1이라는 걸로 EP1이라는 걸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것도 똑같아요. 자, 엔티티 데이터를 만든다. 요거는 그대로 이제 쓰면 되니까 엔티티 데이터 그대로 갖고 왔죠. 그 다음에 EP에서 시작하는 걸 만들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11번이 아니라 끝점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이번엔 시작점을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0번이고 SP1이 아니라 EP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10번 항목을 바꿔줘야 되겠죠. 요렇게만 수정을 해주면 끝이에요. 엔트메이크 여기 EP로 저장된 거, 저장돼 있는 객체를 만들어준다. 데이터로 만든 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원본선, 요 선이랑 요 선 지금 두 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원본선 요 친구 지워줘야겠죠. 엔티티 델렉트, 그렇게 객체 이름이 들어가 줘야 되니까 객체 이름 엔티티로 저장을 해놨죠.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해주면 선 하나 긋는 게 끝납니다. 되는지 한번 해봐야겠죠. AAA로 했으니까 AAA.LSP AAA.LSP 로드 해주고요. AAA 엔터 선을 선택을 하면 양쪽에 길이가 10만 남고 나머진 다 지워집니다. 너무 멀어서 안 보이나요? AAA 엔터 클릭. 그럼 양쪽에 두 개만 남고 원본이랑은 겹치게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건 이제 다중 작업을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엔티티 하나, 객체 하나에 대한 거고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 개 선택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물론 기능 끝나면 선택했던 값들 까먹어야 되겠죠. 이렇게 정해주면 끝납니다. 자, 근데 요거는 객체 하나일 경우고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 개 선택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예요. 전 BBB라고 정할게요. BBB라고 정한 다음에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 이제 루프를 만드는 겁니다. 루프는 여러 번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도 할까요? 자, 어쨌든 객체 선택을 해줘야겠죠. 세큐 오브젝트고 그 다음 SSget 이렇게 하면 객체를 선택을 하는데 여러 개 객체 중에 지금 보면 DXF 코드를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선의 DXF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폴리선에는 사용을 하면 이상한 데 떨어져요. 그러니까 SSget 자체에서도 선에만 들어가게 필터를 걸어줍니다. 0 라인이죠. 라인 이렇게 필터를 걸어줍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만든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고요. 오토리습의 SSget의 필터 이렇게만 검색을 해도 필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정 0번에 객체 유형이 저장돼 있으니까 그 중에서 텍스트인 것만 선택을 하라 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거고요. 라인인 것만 선택하라 그럼 라인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럼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봐야겠죠. 또
사각형도 그리고 이렇게 원도 그리고 아크도 그리고 라인만 선택될 거니까 라인은 좀 여러 개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친구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객체를 여러 개 선택을 하더라도 선만 골라서 선택이 됩니다. 이게 셀렉션 필터고요. 자, 여기에서 저장한 거, 선만 선택한 걸 오브젝트에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루프를 돌려야 되니까 숫자 하나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반복을 해주는데 몇 번 반복하냐, 선택 셀렉션 셋의 개수만큼 반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좀 보기 좋게 안으로 조금씩 집어넣고요. 요거는 어차피 각 객체마다 들어가는 값이니까 함수는 크게 변할 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다음 줄로 넘어가. 바꿔줘야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자, 개수 맞춰주고요. 자, 요거 밑에 있는 걸 요렇게 루프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엔트 셀이 아니라 선택한 객체 하나에 대한 거니까 엔티 네임인데 셀렉션 셋의 네임 중에서 오브젝트의 n번째 있는 객체의 이름을 갖고 와서 저장을 한 거죠. 앞에는 엔트 셀렉트에서 앞에 거 날리고, 앞에 거만 남기고 그 도형의 그 엔티티의 이름을 엔티티에다가, 이것도 엔티티로 할까요? 그냥 엔티티에다가 저장을 했었는데, 지금 방금 쓴 거는 셀렉션 셋 중에서 n번째에 있는 거에 객체의 이름을 엔티티에다가 저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n번째, 처음은 0이니까 0번째겠죠. 리스트는 맨 앞에 있는 항목이 0번 항목입니다. 그래서 n번째 항목은 n-1번으로 호출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ss랭스 선을 3개를 선택하면 오브젝트의 ss랭스는 3이 되지만 3번에 대한 건 사실 2번째로 호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0번째에도 오브젝트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ssname에서는 0번부터 개수를 센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마지막에 n에다가 1을 더해줘서 루프를 돌려줘야겠죠. 그럼 0번째에 있는 거에 객체 이름 해서 한 바퀴 돌고 n에 1 더해서 위로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첫 번째에 있는 객체 다시 오고 도고 3번 두고 2번에 있는 거 다시 와서 3번에 있는 거 4번에 있는 거 언제까지 요 개수만큼만 회전을 돌려주면 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수정해 주면 끝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제 BBB죠? BBB 여러 개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루프 다 돌아서 선만 골라서 선택을 해보면 다 길이가 10인 걸로 이렇게 추출이 되는 겁니다. 루프 돌리는 거까지 했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선의 길이가 만약에 18이다. 18짜리 선에다가 사용을 한다. 그럼 BBB 엔터하고 입력을 해주면 요렇게 돼버려요. 이만큼 겹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5짜리 선이 있다. 그다음 거기에다가 요걸 쓰면 5짜리가 여기서부터 10, 여기서부터 10 이렇게 중복돼서 생기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게, 선의 길이가 20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20짜리 선에서는 이걸 가운데에서 잘라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20이 아니라 19.9다. 19.9다. 그럼 원본보다 조금씩 커지는, 그리고 객체들이 겹치는 게 나오니까, 그러면 길이가 짧으면 만들지 마라 라는 판별식을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추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CCC라는 친구로, 여기서 이제
오브젝트죠. 요것도 까먹어주라고 이렇게 추가해줘야 되고, 자, 요거까지 추가를 해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판별식을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자, 판별식은 여기 리핏해서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객체를 만들잖아요. 객체를 만드는데 만들기 전에 길이가 20이면 만들고 20이 아니면 만들지 말아라 라는 뜻을 추가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 일단 좌표까지는 추출을 해야죠. 좌표까지는 추출을 하고, 추출을 하는 이유는 오토리드의 펑션 중에 거리 측정하는 거, 디스턴스, 요런 함수가 있는데 요 디스턴스를 추출을 할 때에, 거리를 측정할 때에 점 2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점 2개 좌표 SPC랑 EPC랑 요 SP의 점 좌표, EP의 점 좌표 2개를 뽑아서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20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라. 요거를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판별식을 하나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if 만약에 판별식이 뭐냐, 20이랑 디스턴스 젠거 SPC랑 EPC랑 이 2개 중에서 디스턴스가 크다, 디스턴스가 클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20보다 선의 길이가 기니까 양쪽에 10씩 남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실행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더 길어져야 되네. 헷갈리네. 일단 지우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if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제가 몰린 다른 영상을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설명을 하자면, if 판별식을 구하는데 조건문, 컨디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if를 쓰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쓰는 건 그냥 yes냐 no냐만 판별하면 돼서 if를 써줄 거예요. 요거는 if test expression, then expression, else expression. 그러니까 yes일 때 if 쓰고 판별식을 집어넣습니다. 판별식이 참일 때 실행할 거, 판별식이 거짓일 때 실행할 거, 요렇게 순서대로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if 놓고 1이랑 3이랑 같냐, 같으면 yes라고 하고 틀리면 no라 그래라. 1이랑 3이랑 다르니까 no라고 나오는 거죠. if 1이랑 더한 거랑 2랑 같냐, 같다? yes. 3이랑 4랑 더한 거랑 2랑 같냐라는 걸 판별식에 놓고 yes. 참이면 yes인데 거짓이죠. 근데 거짓에 대한 값은 지정이 돼 있지 않으니까 1 비워놓는 겁니다. 즉 다음 줄로 연산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if 판별식 참일 때 실행할 내용, 거짓일 때 실행할 내용, 요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거짓일 때 실행할 내용을 지워주면, 거짓일 때는 바로 if를 탈출해서 밑에 내용을 바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판별식은 야, 거리 잰 게 20보다 커? 20보다 크면 이거 실행해 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요게 참이고 그 다음 바로 거짓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로 묶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요걸로 잘 묶어요. 이렇게 뭐냐,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오죠. 이 친구는 뭐냐 하면 ability to achieve expression sequentially and return the value of the last expression. 그러니까 여러 개의 expression, 판별식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렇게 여러 줄로 돼 있는 걸 하나로 묶어주는 친구가 이 친구다.
자, 그 다음에 닫아줘야겠죠. 자, 그럼 이제 거짓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짓일 때는 이 내용은 실행은 안 하죠. 근데 하지만 n에는 1을 더해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 객체로 넘어가니까. 루프 타서 여기서 탈출하면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setQ n에 1 플러스 n 요거만 실행해라 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if 문 닫아주고요. 이제 루프 다 타겠죠? 그 다음에 루프에서 if 닫아주고 마지막에 define 펑션 했던 거 가로 개수 맞춰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판별식만 넣어주면 20보다 작을 때에는 기능 실행 안 하고 다음 객체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구성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이 되나 해봐야겠죠? 자, 여기에서 라인 20 조금 넘는 거, 그리고 20 조금 안 되는 거 15,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있어요. 그때 CCC 라는 걸 사용을 해주면 긴 거는 10씩 길이가 10씩 남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길이가 20이 안 되는 건 그대로 원본 객체의 길이로 남아 있다. 안 건드리고 요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영상이 이것저것 하느라 되게 길어졌는데,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했던 거는 첫 번째, 객체 정보 갖고 오는 거, 거기서 이름 빼는 거, 클릭한 점 빼는 거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특정 것만 검색을 하는 거, 리스트에서 필요한 값만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앞에 있는 값 날려서 좌표로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갖고 온 거 두 점의 좌표를 각을 쟀고, 그 다음에 특정 점에서 일정 각도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의 좌표를 구했고요. 그걸로 이제 엔티티 데이터를 만들어서 객체를 만드는 엔트메이크까지 하는 이런 내용을 쭉 설명을 했고, if문이랑 그 다음에 셀렉션 셋으로 해서 루프 돌리는 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뭐 제가 영상 만드는 거를 초심자 기준으로 누구나 수정할 수 있게 아주 디테일하게 쫙 풀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그렇긴 한데 기능 설명하고 이 과정 설명하는 거, 리습 처음 만들 때는 이 프로세스 설계하는 거를 머릿속에 넣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해요. 이렇게 질문을 올릴 때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직관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컴퓨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관적으로 해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요거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첫 번째라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 댓글이나 이메일로 저한테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남길 거고요.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는 계속 기초 기능에 대해서 막 각 영상마다 다 하나씩 일일이 설명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배우실 분들은 영상 싹 다 한 번씩 쭉, 정말 공부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영상 한 번씩 쭉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이나 메일로 질문 남겨주세요.